不买，但是这东西你可以去买啥东西都要去，然后我就跟你说，会贵，8点多，应该很冷吧？对，就是在排队的时间的前。 네, 오늘 현장 카메라 중국 보따리상을 취재한 최다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 직접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 현장에 뛰어갔다고요? 며칠 간 건가요? 네, 총 3일 정도 갔습니다. 좀 오. 새벽부터 이제 오픈런 현장에 가서 직접 이제 오픈런을 기다리는 알바생인 척 하면서 좀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인 척 한 거죠? 네, 중국인 유학생인 척을 해가지고 네. 오픈런 알바생들의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중국인인 척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게 명품관, 특히 샤넬 같은 것들 사러 가면은 앞에 쭉 줄 서 있잖아요. 백화점 열기 전부터. 그때 서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인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제보가 들어왔었는데 어떤 제보냐면은 이제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명품 오픈런을 하고 있다. 거의 텐트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이불을 들고서 거의 한 새벽부터 오랜 시간 줄을 선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현장에 갔더니 실제로 또 중국인 오픈런 알바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날 갔을 때가 몇 시에 갔어요? 첫날 갔을 때는 다 6시에 갔습니다. 새벽 6시. 네, 10시 반에 문 열립니다. 10시 반에 문 여나요? 아, 그럼 그래도 한 3, 4시간 전에 간 건데 먼저 온 사람이 있었죠? 네, 6시에 갔을 때는 네. 그 강남에 있는 한 명품 매장 앞을 갔는데요. 이불이 한 2개 정도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쓰레기인가, 내가 좀 가장 먼저 온 거 아닌가 하고 네.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한 여자 2명이 이제 와서 중국어로 이 이불은 내 거다. 내가 자리를 뭐 전날 밤 한 11시부터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너가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내 뒤에 서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을 새가면서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얼마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시급 10,0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네. 1등을 하면은 또 성공수당이라는 걸 주거든요. 네. 성공수당으로 1등 수당으로 5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시급 1만 원에다가 1등을 하면 5만 원이 추가돼가지고 좀 짭짤한 그런 알바인 걸로 좀 보여졌습니다. 그럼 전날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섰으니까 한 12만 원에 5만 원, 일당이 한 17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1등을 하면. 네,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네. 일찍 왔던 사람을 제가 또 둘째 날에 만나게 됐는데요. 진짜 놀라지 마십시오. 네. 전날 8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다리고 1등 수당도 받아가니까 거의 한 20만 원 가량을 거의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알바였습니다. 전날 8시면 백화점 문 닫을 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폐점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점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런 좀 극한 알바이지만 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알바인 것 같습니다. 不是，你就排队，他就给你钱呗，就排1个小时就给你1万块钱。你排到第1名的话就加5万。然后呢，小伙每天2点就得那里坐着，就是说从2点得那坐着，就从3点开始算。 줄 서서 사거나 이러면은 되팔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리셀러들. 그래서 뭐 프리미엄가를 좀 더 붙여서 인터넷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으로 다시 갖고 들어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네. 구조가 좀 복잡한데요. 네. 단순하게 말하면은 한국에서 싼 값에 사서 중국에 비싸게 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 네. 그 보따리상들이 이제 중국 SNS에 글을 올립니다. 아, 한국에서 이 명품이 매우 싸다. 살 사람은 연락을 달라. 그러면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연락을 줍니다. 네. 그러면은 의뢰를 바꿔서 단톡방이 있는데요. 오픈런 알바생을 구하는 단톡방에 몇 날 몇 시에 이 매장에서 오픈런한 알바를 구한다. 그러면 오픈런 알바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알바생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10시 반까지 기다리게 한 다음에 1등을 하면은 재고를 가장 먼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뢰를 받은 물건을 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구매를 한 다음에 보따리상이 또 다른 알바생을 채용을 하는데요. 네. 어떤 알바냐면은 바로 한국에 있는 물건을 이제 중국으로 밀반입을 하는 그런 알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여성백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다 뜯어가지고 가방 하나를 직접 메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은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목적인 것 같기 때문에 뭐 관세청에서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방을 중국에 이제 가져가게 돼가지고 중국에서 그 의뢰를 한 그 소비자한테 물건을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이게 이중으로 되는 구조인가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방을 사면 텍스 리펀을 받잖아요. 외국인 구매 면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고 나갈 때는 또 관세를 안 내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속이면? 네, 면세 네. 혜택을 이제 텍스 리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관세법 241조에 따라서 수출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할 때 내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반출을 하려면은 중국 관세청에다가 그쵸. 관세를 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장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략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 어느 정도 싼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최종가는 모든 보따리상마다 다 가격이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한국에서 사는 명품이 중국보다는 약 한 100만 원 정도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구해가지고 줄을 세우면 이 사람들이 결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알바들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결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보따리상이 등장합니다. 줄은 거의 한 10시간, 12시간가량 알바생들이 줄을 서는데 네. 한 10시 반 정도가 되면은 보따리상이 등장해서 알바생 앞에 끼어들기는 하는 겁니다. 那刚刚那个男的是找到是吧？我还以为插队呢。不是他的，不是，他就是他不买，他没有资格买。我们那就让你们买这个这样子。然后他就他不是插队，人家是老板。 그래서 그 보따리상이 직접 구매를 하고 네. 그 구매를 한 거는 이제 명의는 알바생 명의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또 1인당 구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쵸. 몇 개 못 사게 해요, 자기 네, 명의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1인당 2개, 뭐 3개, 뭐 이런 정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알바생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그만큼 더 많은 수량의 물건을 또 구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대장 보따리상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났다면서요? 네, 제가 갑자기 제 앞에 한 명이 네.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보따리상이다 라고 하면서 제 앞에 있었던 그 알바생이 저 사람이 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네. 해서 저는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좋다. 내 네. 앞에 이제 보따리상이 있으면은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보따리상 맞냐? 했더니 맨 처음엔 좀 조심스럽게 이제 저를 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난 유학생이고 알바를 또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알바를 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너 지금 당장 그럼 알바를 할 거냐고 지금 줄 서 있는 현장에서, 상황에서요? 네, 현장에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스카웃을 당한 거네요. 네, 왜냐면 저도 그때 새벽부터 이제 줄을 섰기 때문에 네. 앞순번이었거든요. 오. 또 1인당 구매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알바생 한 명을 고용을 했었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저도 이제 알바를 하겠다고 하면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수량이 더 늘어나게 늘어나니까. 되니까 한번 저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겠다고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알바를 하려면은 네. 이제 여권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는 이제 이 여권을 인증을 하고 이 여권으로 제품을 또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들통이 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물건이 그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알바를 하려고 줄을 섰다가 허탕을 치게 되는 건가요? 돈을 못 받는 거예요? 허탕을 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거기서 알바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 네. 자기를 고용한 그런 보따리상들은 내부에 재고가 어떤 게 들어왔는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외부엔 절대 알려지지가 않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매장을 찾아가가지고 이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냐라고 직원에게 물었는데 절대 알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알바생 얘기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알바생한테 그럼 너희 사장 보따리상은 어떻게 그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알바생조차도 사장이 이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까지 그 내부 정보의 출처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那个你们老板怎么知道内部的信息？他们就发给你是吧？配不了。我也想知道内部信息，什么都不知道嘛。 이렇게 3일 가서 줄 섰다고 했죠. 3일 동안 가니까 그들이 이용하는 단체 채팅방에도 또 초대를 해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매우 어렵게 이제 네. 초대를 받게 됐는데요. 그날이 매우 추웠어요. 거의 네. 영하 10도였는데 제가 그걸 추울 거를 알고서 핫팩을 한 3개 정도 가져갔거든요. 나눠줬군요. 네, 근데 알바생이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네. 이 핫팩을 나눠주니까 너무 고마웠는지 그 방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300명 정도 있는 방이었고요. 꽤 많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알바생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가격을 들으니까 뭐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해도 사실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많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보니까 기다리면서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뉴스를 한다던가 이제 본인의 시간을 그런 활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는 또 겨울이어가지고 네. 매우 추웠잖아요.
그래서 또 재밌는 점은 겨울의 알바비와 여름의 알바비가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달라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00원 정도라면은 겨울은 한 12,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우니까 정말 동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해가지고 막 이불도 있고 네. 막 와서 보니까 전기담요 같은 것도 깔아놓고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아예 텐트를 치기도 하고 네. 해가지고 알바비를 좀 더 주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잖아요. 많이 덥지도 않고 네. 그래가지고 알바비가 한 10,000원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겨울보다. 아, 그것도 이렇게 조절을 하는군요. 그들이, 보따리 상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물건을 사는 거는 살 때는 이게 개인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물건을 반출을 할 때는 하나씩 뭐 직접 메고 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적은 수량을 캐리어에 넣고 가거나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 판매 목적인지 개인 목적의 물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땅한 그런 제재의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와, 이번에 3일 동안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서 좀 어떻게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매장에서 좀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한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또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중국에 있는 따이콩들, 그런 판매상들이 이걸 다 모조리 사들이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비 주권을 또 침해를 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장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매장 측에서는 자주 찾아오는 그런 따이콩들, 상인들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정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매장에서 대한민국 소비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좀 제한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번에 중국인 보따리상 명품 오픈런 최다은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화점 앞에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길게 늘어선 줄. 대부분 중국 보따리상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이랍니다. 조직적으로 명품을 사들여 중국으로 되파는 건데요. 현장 카메라 최다음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빨리 줄 서야 한대서 진짜 일찍 왔습니다. 제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젯밤 이불 깔아놓은 사람이 있었네요. 晚上几点来的呀？昨天晚上11点，太冷了，我还来。你是只是带牌的是吧？我就是带牌的，买完以后咱就把包给他，把咱的那个排队的时间的钱给。拍1个小时就给你1万块钱。 인기 제품은 사는 횟수도 제한이 있으니 보따리 상에게는 매번 새 얼굴인 이 알바생들이 그 제한을 뚫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1등으로 줄 서면 보따리 상에게 시급에 더해 보너스 5만 원 더 받습니다. 几点来的呀？到8点钟。应该很冷吧？出在咱前面排队吧。 긴장감이 최고조인 오픈 직전 누가 제 앞에 불쑥 끼어듭니다. 你是什么时候来的呀？我后来的，我站那儿来的，我们是一起的。啊，那个老板。对对对。 줄선 이들을 고용한 진짜 사장 보따리상의 등장입니다. 사야 할 물건과 행동 요령을 알려줍니다. 본인은 결제만 합니다. 저에게 갑작스러운 제안도 합니다. 어차피 물건 못 사니 자신을 도우라는 겁니다. 你要是不买打折的东西，你可以帮我买，我给你钱。怎么帮你买？就是跟着我就行，咱1个销售就可以。给多少钱？看买啥东西，待会儿现场我就跟你说，反正我买啥他们都得给我买。 그날 재고 상황이 어떤지도 다 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刘老板就是他有内部消息，知道没有放货，他们肯定不会说每天都找人过来排队，有货嘛，所以他会花大价钱等着过来排队。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인데 말입니다. 재고가 언제 들어오거나 그런 건 모르니. 며칠 친해졌더니 이런 방에 초대해줬습니다. 중국에서 온 명품 주문을 처리할 아르바이트생 모집이 종류별로 이루어지는 방입니다. 보따리상이 주문을 받으면 줄 서는 아르바이트 모집해 오픈런 시키고 이 가방을 귀국하는 아르바이트 편에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명품은 중국에 있는 구매자 손에 들어갑니다. 那他们只能拿出去。
着呢。你们什么在现场表演自己的吗？男的背的男士包，都是女士。 이런 조직적 구매가 형성된 건 한국에서 사는 게 싸기 때문입니다. 这真的买的话很贵吗？会贵5000到6000，1/3吧。 외국인 세금 환급 받으면 더 쌉니다. 결국 조직적 활동에 피해보는 우리 국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프라인 대상에서 한국인들 살라고 하게 되는 백화점인데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게 좀 유쾌하지 않은 소식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관세청 신고 없이 명품을 대량 반출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 뭐 이부자리가 있네요. 아니 이불이 있고 야외 아닌가요? 백화점 같은데. 야외 취침인가요? 1박 2일인가요? 자,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晚上几点来的呀？昨天晚上11点，太冷了，来。你是只是带牌的是吧？我就是带牌的，买完以后咱就把包给他，把咱的那个排队的时间的钱给他。排1个小时就给你1万块钱。刘老板就是他有内部消息，知道没换货，他们肯定不会说每天都找人过来排队，有货，所以他会花大价钱就是过来排队。 아니 뭐 백화점 앞에 줄 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줄을 세우는 것 같고 중국어도 좀 들리고요.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대신 줄서기 알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명품을 파는 명품관이 백화점에 있는데 네.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흔히 본인 보따리 사항이 그걸 줄서기가 힘드니까 대신 알바로 줄서게 그러니까 번호표를 뽑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가서 그 알바가 되면은 쫓아가서 오픈런이죠. 가서 사고 이런 형태의 것을 이게 범죄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예. 범죄일 수 있습니다. 범죄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명품을 사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팔고 네. 그걸 이제 텍스 리펀드 저 보따리상들은 관세를 환급받아서 갑니다. 그럼 그거 탈세입니다. 자기가 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샀지만은 자기가 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몇 년 전에 그걸 무려 51억을 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와. 중국 보따리상. 그래서 큰 문제가 됐었죠. 이게 다 세금 문제네요. 우리나라의 세금. 그렇죠. 우리의 국고가 저 사람들 털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형사들이 수사할 만 하겠는데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예. 중국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따리상은 한두 사람씩 들어오고. 그러게 이게 참 어렵고 중국하고의 외교 마찰도 새숨길 수 있어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예. 그러면 그 진짜 예. 보따리상들은 예.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죠. 전주가 있고요. 예. 그 전주가 보따리상 몇 명을 고용해서 들어와서 알바세 대신 쓰게 한 다음에 알바생이 가서 살 때쯤에 와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알바생이 얘기하죠. 저 줄 지금 삽니까? 계산해 주세요. 그럼 쫓아와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알바생은 일당을 가져가고 보따리상은 명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여자만 가능합니다. 왜요? 여자 명품이 주로 팔리기 때문에. 네. 보통 200~300만 원? 그 이상도 있고. 예. 남자들은 사실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네. 여자 명품을 남자가 산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백화점에서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오픈런을 방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거를 언제 입고가 돼가고 팔리는지를 내부 사람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따리상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저기 알바생들한테 오늘 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좀 묘합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명백하게 관세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자, 반장님 방금 언급하신 부분 세금 문제 얼마나 싸길래 한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사가는 걸까 궁금합니다. 알바비까지 주면서 30% 이상 싸다. 예.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중국 백화점에서 팔리는 명품백이랑 한국 백화점에서 팔리는 명품백 가격 자체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이 텍스 리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텍스 리펀 제도를 같은 거죠.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한국에서 쓰라고 한국의 세금에 대한 그래서 외국 여행자들이 와서 그걸 사갖고 가라고 면세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거 그런 건데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걸 대량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상업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개인이 소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30%에서 싸게 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차익이 100만 원이면 30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1000만 원은 3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죠. 이거 저희 채널A가 사실은 심층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고 예. 있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그럼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관장님. 그래서 뭐 현실적인 묘안이 있을까요, 대체? 관세청의 수사 당국이라든가 이게 그래서 국제 조직 그러니까 저렇게 보따리 해상 조직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네.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잘못 건드렸다간 중국과 외교 마찰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예. 시민들 건드냐? 그럴 수도 있고요. 내지는 관광객들이 진짜 사는 거다라고 예. 발뺌해 버리면 그럴 외교적으로 수도 이거 애매해진다. 그럴 수 있고 우리들이 가는 한국인 중국에 또 가는데 상호적으로 또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중국도 협조해야죠. 협조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좀 잘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에. 많았죠. 그러니까 이 난감합니다. 애매합니다. 예.